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세종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전 법원도 무소식, 세종 상권 침체 늪. 세종시 3, 4생활권 상권 활성화의 동아줄로 지목된 공공기관 유치 프로젝트 추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수년째 백지화 위기론의 빗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 설치 프로젝트부터 먹튀 논란에 휘말린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프로젝트까지 지루한 횡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프로젝트가 시야 안에 들어온다. 싼값의 상업용지 소유권을 거머쥐는 특급 혜택을 누린 뒤 3년째 착공을 미루면서 먹튀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생산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획득한 소속 직원들의 입주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전 용지는 여전히 빈터로 남아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중부건설본부 세종시 이전을 확정짓고 법원 검찰청 인근 3생활권 이전 용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기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이런 가운데 이전 용지를 아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용도 변경을 통해 평당 1,500만원 가치의 이전 용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받는 이전 혜택을 누렸다. 용지 매입과 함께 이전 기간 특별공급 혜택도 받았다며 2년 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 행복청 등 감독기관의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수 조치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 대전 세종 충남본부 관계자는 신재생 설비 추가 등 계약 조건 검토 사항이 발생하면서 발주 타당성 재검토와 함께 착공이 미뤄졌다며 현재 본격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설계도 마무리됐다. 시공사 입찰 공고 직전이다. 곧 공고 절차를 밟을 것이다. 8, 9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생활권 법원 검찰청 유치 프로젝트 역시 사법 수요 부족 논란 등 부정적 시선에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끌어내는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법원 검찰청 설치 프로젝트는 상권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3, 4생활권 상권 활성화 성공의 명운을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 상태. 시 관계자는 법원 검찰청 행정법원은 한 곳에 모아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구치소 입지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기도 했다면서 설치 주체는 법원이다. 설치 시기, 시설 규모 등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지금 그 3생활, 4생활권 쪽에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다음은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분양권 전매 기간에 대한 이제 금지 기간 그거하고 이제 법인의 주택 매매에 대한 내용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 분양권까지 규제 넓혀. 정부가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면서 풍선 효과를 일으키던 규제의 빈틈을 메우는 데 전력하고 있다. 서울 용산 등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지난 6일 공개해 주택 실수요자를 눌러앉힌 후 규제를 더욱 강화해 투자 수요는 꺾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규제 타깃은 비규제 지역 분양권과 법인 주택 매매에 집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우선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던 투자 수요는 일시적으로 잡겠지만 공급 위축에 따른 우려는 더욱 높여 기존 분양권이나 새 아파트에 쏠리는 수요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옥석 가리기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인천, 대전 등 비규제 지역이었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했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매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7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화도, 수동면, 조원면 제외, 하남시 등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5대 지방광역시에선 토지 용도가 도시지역인 곳에 적용된다. 광역시 땅도 대부분 도시지역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지역이나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분양시장 과열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심교훈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6년 11.3 대책 후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를 막았지만 새집에 대한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서울 등 수요는 놔둔 채 지방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뿌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네, 실제로 11.3, 8.2 대책, 9.13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이 엄청난 침체기를 겪었었죠. 그러다가 수도권이 계속 묶이면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몰아져 갔던 풍선 효과라고 불리면서 몰아져 갔는데 또 여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다음은요. 법인이 주택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꼼수 거래에 칼 뺐다. 이르면 7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규제지역 3억 원 미만, 비규제지역 6억 원 미만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기존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 거래에 불법이나 편법이 없는지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세금 규제 회피나 투기 목적으로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법인 부동산 거래에 칼을 빼내든 것이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처분 시 내는 법인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낮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이 법인으로 주택을 분산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법인 매수 비율이 급증했다. 정부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기존 신고 항목에 법인의 자본금, 업종, 임원 정보, 주택 구입 목적, 거래 당사자 간 특수 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넣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거래를 주요 타깃으로 대출 규제 위반, 탈세 혐의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인 경우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비규제 지역 위주로 실시된다. 네, 다음은요.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의 이제 의견을 실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매일경제예요. 조정 중인 강남 아파트값 하반기에 밀려 올라갈 것. 지금도 수도권 주택가격 지표는 플러스입니다. 서울도 9억 원 이하 가격은 견고하고요. 이런 추세라면 조정 중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해 하반기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업계 대표 상승론자인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 자문 대표는 집값이 오른다는 의견을 아직 바꿀 때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하락기에 들어섰다고 보기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이다. 이상우 대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부동산 건설 전문 애널리스트였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장세 예측이 정확히 맞아 유명해졌으며 그가 몇 년째 발행 중인 부동산 라이프는 웬만한 부동산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 대표는 가격이 조정 중인 강남 아파트는 하반기가 되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영향으로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고가주택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고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어 고가주택도 결국 밀려 올라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조정이 시작된 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사 수요도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하지만 규제가 빡빡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지 않고 빈틈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라이프. 여기 지금 5월호입니다. 제가 이거를 들여서 빌려드릴 수는 없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뭐 읽고 가신다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게 이제 매달 나오는 거거든요.
목차에 최근 부동산 시장 뉴스, 본인의 이제 의견으로 부동산 뉴스, 뭐 정책이나 시장, 개발,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월 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부동산 가격 동향,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토지가 이런 거 다 좀 분석해놨고요. 또 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요것도 분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 그리고 주택 지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이렇게 서울 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 부동산 지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하고 대전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그 다음에 한 달 4월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것들 분석 다 되어 있고 전국 자료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실 수 있는 부동산 라이프. 네, 시장에는 좀 상승론자로 말해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락론자인 분들도 계시죠.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다 상승하고 다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분이 여기는 안 올라갈 것 같다고 해도 여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이분이 여기는 오른다고 해도 이제는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여기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보입니다. 누가 딱 찍어주고 여기 사세요, 여기 파세요, 그걸 해주 우리 일타 강사들처럼 이렇게 정답을 늘 누가 주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전국 구석구석을 전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오히려 관심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세세한 부분에서 더 많이 잘 알 수도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에 본인이 직접 여러 의견을 보시고 직접 발품도 팔아보시고 손품도 파시고 이렇게 조사하고 준비하셔야 더 정확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